네, 안녕하세요. 2021년 풍문고 2학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1학기 내신 설명회를 맡은 권민경 강사입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영어 지도 경력 10년이고요. 지금 성경어학원에서는 고등부 2학년, 3학년의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조금 읽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성경어학원인가? 풍문고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성경어학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풍문고 기출 분석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기출을 분석해서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풍문고 2학년에서 내가 1등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요. 저희 성경어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왜 풍문고 내신을 성경어학원에서 들어야 하나?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기준 290명 정원이었고요. 그 중에 10명이 1등급이었는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저희 성경어학원 재원생이었다는 거, 이 말로도 충분히 답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또 물으신다면은, 자 보시면은 풍문고 강사진 저와 김나영 강사님 그리고 8명의 R&D 팀이요, 풍문고에 대해서만 수년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한 방대한 기출자료, 연습문제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자료들을 내신 기간에 매주 학생들에게 배부하면서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1등급에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작년 풍문고 졸업생의 후기입니다. 저희 성경어학원의 졸업생의 후기이기도 하죠. 이 학생은 서울대 인문대학을 합격을 했는데요. 이 학생이 했던 말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성경어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학교 출제 스타일을 파악하시고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제 하나하나 철저히 관리해 주셨고 매학기 1등급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내신이 아주 완벽하게 대비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정말 좋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풍문고의 내신 문제들은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킬러 문항들은 사실상 어법과 서술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은요, 과반수의 문항이 수능형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문고의 내신을 준비하는 것이 곧 수능에 직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공부를 충실히만 하신다면은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이기 때문에 1타 2피의 결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지만 내가 2학년이 올라가는데 나는 1학년 때 내신 준비를 많이 못해서 조금 자신이 없다, 나는 그냥 수능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능 계속반이라는 반을 개설했습니다. 주말에 4시간 정도 주 1회 반으로 수업을 들어오면 되고요. 고난도 모의고사 수능 풀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코드 분석 수업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수능에 미리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풍문고는 어법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객관식 문항들은 대부분 수능형,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 자체가 수능 공부이기 때문에 수능 계속반보다는 내신 전체를 미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수능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신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정규반을 또 개설을 합니다. 저희 성경어학원의 정규반의 특징은 레벨별로 열린다라는 거고요. 레벨별로 학생들의 레벨에 맞게 독해, 어법, 어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평소의 영어력을 향상시켜서 내신과 수능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성경어학원의 1년 동안의 커리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자, 1년 동안 4번의 내신 시험이 있고요. 3번의 커다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정규반을 개설합니다. 이 정규반은 레벨별로 열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영어 실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대비도 저희 아주 고난도 모의고사 유형들을 통해서 대비를 시켜드리고요. 자, 그 다음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가지 시험 1학기 내의 총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집중 수업을 통해서요, 2학기 내신을 대비하고 9월 모의고사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인데요. 자, 중간고사 이후에는 저희가 3월, 6월, 9월 모의고사의 성적을 모두 다 분석을 해서 해당 학생이 정시에 맞는 학생인지 혹은 수시에 맞는 학생인지를 파악을 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쭉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풍문고 1학기 시험 분석입니다. 네, 풍문고 1학기 작년과 재작년의 시험 범위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자, 교과서 일부와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듣기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은 부교재의 양이 그래도 교과서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부교재가 한 권에 반 권이나 나온다는 점,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항수와 비율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의 문항수가 객관식이 46문제, 36문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020년도 작년은 26문제 정도로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46문제, 36문제였을 때는 오지선다형이 46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50분 만에 그걸 풀 수는 없죠. 사실상은 0.4점의 배점이 들어간 단어의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단어의 단답형이 20문제, 10문제가 추가된 거고요. 단어 문제가 20문제였지만은 총 배점은 6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난도가 높지 않았고요. 그래서 체감상 26문제만 나왔던 작년 시험과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풍문고의 교재별 비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1학기 중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대부분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의 공부와 변형문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풍문고 1학기 유형별 문항수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문고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일단 어법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어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어휘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법과 어휘가 굉장히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만 1등급을 맡을 수 있는 학교고요. 어법과 어휘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을 보시면 빈칸이나 삽입이나 대입학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아주 평범하게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볼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수능 공부가 된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은 배열 문제입니다. 서술형은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렇지만은 단어를 추가하거나 어형을 변형해야 되는 형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지는 않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은 1등급을 가는 킬러 문항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의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네, 지문의 변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풍문고는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변형률이 다소 큰 편입니다. 50% 정도고요. 자, 그렇지만은 변형이 학생들이 풀기 어려울 만큼 많이 꼬은 형태의 변형이 아니라는 점, 사실상은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바꾼다든지 혹은 똑같은 뜻을 가진 문장을 추가한다든지의 형식으로 어렵지 않은 변형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벼락치기로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단순히 지문만 암기한 학생들은 당황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자기의 원래 성적보다 조금 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와 기본기 다지기는 필수가 되는 학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0년 풍문고의 2학년 1학기 문제 유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법입니다. 어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죠. 자, 어법상 틀린 것은을 묻는 문제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라는 어법 문제고요. 어법상 옳은 것은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고등학교 어법 문제의 특성상 어떤 가정법이나 관계사 하나의 유닛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법의 문제를 다 묻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법의 기본기가 충실히 다져져 있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상은 이 문제를 다 맞추기 어렵고요. 저절로 1등급을 맞기도 굉장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변형 유형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형률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지문은요, 교과서에서 굉장히 긴 지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짧게 5문장의 지문들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순서를 맞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또 다른 변형은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해당 문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요, he struggled with his work라고 하는 문장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비슷한 뜻을 가진
was not an academically gifted student라고 하는 뜻까지 추가를 해서 똑같은 뜻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지문을 그냥 단순 암기했거나 벼락치기를 한 학생들이라면 보고 조금 당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 변형도 많이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관식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법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까지 완벽하게 돼야지만 1등급을 맡을 수 있는 학교인데요. 주관식 어형 변형 문제입니다. 사실상 주관식 어형 변형 문제가 1등급을 가를 수 있는 킬러 문항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어를 주어주고요. 이 단어를 어형을 변형해서 문장을 만들으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이 사실상은 시험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형 변형뿐만 아니라 단어를 추가하는 주관식도 출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단어를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추가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어디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뜻을 가진 단어를 추가해야 되는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창의력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어 능력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은 평소에 저희가 내신 시험 기간 때 많은 변형 문제로 연습을 시켜야지만 학생들이 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풍문고의 시험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풍문고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풍문고 시험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풍문고는 어법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어법의 기본기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때 바짝 하는 것 이상의 공부가 필요한 학교고요. 자, 그 다음에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의 변형 문제의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형이 많기 때문에 변형 문제 연습 정말 중요한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요, 서술형이 사실상 1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들이기 때문에 서술형의 변형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등급 컷을 보시면은 지금 쉬울 때 100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1학기 중간고사의 1등급 컷이 100점이었습니다. 100점이었다는 건 그만큼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경쟁률이 세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하나 다 빠질 것 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학교는 3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은 어법을 얼마나 내가 공부를 했고 어법의 기본기가 얼마나 다져져 있는지가 바로 3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요. 자, 2등급과 1등급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서술형 대비입니다. 자, 그래서 어법 그리고 서술형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절대로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의 솔루션을 교재별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자, 교과서는요, 당연히 주요 문장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법 위주의 학습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수능 유형 연습들 꼭 해야 되죠. 왜냐면은 어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이 수능형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술형 영작 대비 꼭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부교재는요, 부교재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자, 어법 어휘의 학습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도 마찬가지로 수능 유형 연습이 있어야 되고 서술형의 영작 대비도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풍문고는 늘 듣기가 출제가 되고요. 객관식으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경어학원에서는 학생들이 혼자 듣기를 하도록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총괄평가도 실시하고 꼼꼼하게 대본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 때 저희가 어떤 교재를 드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필기본입니다. 부교재와 교과서 내용 암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받아준 그러한 필기를 다 저희가 걷어서요, 다시 이쁘게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다시 배부를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집에 가서 혹은 독서실에 가서 스스로 학습에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습 테스트는요, 수업을 하고 매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을 소화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요. 이에 대한 결과는 어머님들께 문자로 매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괄평가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자, 실제 시험장에서의 그 시험지와 동일한 유형과 문제수 그리고 배점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한 번이지만 그 사전에 2번, 3번 먼저 연습을 해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훨씬 더 자신 있게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저희가 꼭 훈련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시험지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고 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 풍문고 어법 부교재 내용의 필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험지는 매주 봤었던 복습 시험의 내용이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등급을 잡으려면 서술형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서술형 연습 문제들입니다. 네, 그리고 R&D에서 만든 저희 미리 보는 중간고사였고요. 네, 두 번째는 강사진들이 만든 미리 보는 중간고사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장 전에 여러 번 학생들이 실제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하면서 실제 시험에서는 훨씬 더 자신 있게 풀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듣기 총괄평가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빈틈없이 꼭 준비를 철저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와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적 관리는요, 매주 복습시험이 나가고 이 복습시험의 점수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과제는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자를 매주 어머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닉은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이용한 클리닉을 실시를 하겠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보는 복습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과제의 완성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고 상담을 매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앞부분에는 과제 완성도,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와 복습 시험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과제, 다음 주까지의 과제 이런 식으로 매주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거는 학생들이 제가 직접 정리했었던 학생들의 성적표입니다. 복습 시험이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또 이 학생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이번 시험에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학생 그리고 어머니 다 파악하실 수 있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시간은요. 저 권민경 강사는 토요일 날 5시에서 9시에 진행하고요. 클리닉은 수업 전에 1시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김나영 강사님은 일요일 날 6시에서 10시에 4시간 진행하시고 일요일 날 수업 전에 5시에서 6시 또 클리닉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성경어학원에 대해서 자랑을 조금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2021년 저희 성경어학원 출신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남겼는데요. 수강 후기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읽어드리고요. 일단 현황을 보시면은 오늘까지 서울대를 13명이나 합격을 했고 연고대나 포스텍 사관학교 의대 등의 상위권 대학을 수십 명의 다수 합격을 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격생의 수강 후기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 건데요. 수능뿐만 아니라 학종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학생들이. 자, 지금도 2학년을 올라가면서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정시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수시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이 학생들도 분명 2학년에 올라갈 때 많은 고민을 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성경어학원을 믿고 따라와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고려대에 합격한 학생은요. 자기가 4등급이었는데 1등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1등급을 맞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대 학생은요. 좋은 자료, 그리고 1:1 질문, 그리고 관리가 완벽한 학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연세대 영문학과를 합격한 학생은요. 수능과 내신 모두 도움이 되는 학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성경어학원은요. 좋은 자료, 그 다음에 관리가 완벽한 학원이라는 거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다 책임져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꼭 책임지고 보낼 수 있는 학원이다 라고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